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포착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선 이 양시장의 향방을 가른 게 좀 외국인의 수급이기도 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대부분 팔고 코스닥에서는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오늘 그런 만큼 더더욱 이 수급의 향방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김민성 모아랩 컴퍼니 이사,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기관과 외인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한 분당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오늘 등장을 할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지금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 상위에 대한해운과 페노션이 좀 이름을 올렸고요. 한국전력과 티웨이 항공은 오늘 기관과 외인의 양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어젯밤에 전해진 소식이죠. 이 챕코 원전 계약 보류 소식에 원전주가 조금 흔들렸고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요. 한편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진전을 암시하는 소식 속에서 파트너사인 AD테크놀로지는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트 30 중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김민성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오늘 방송에서도 좀 많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한 번 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내용이죠. HBM3E에 대한 콜 테스트가 중요 단계가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이 될 거다라고 콜 테스트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3분기 때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이내에 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좀 안 된 상황이라서 좀 아쉬웠던 실망 매물이 계속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4분기에는 좀 납품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피하지 않는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다시 한번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분기 매출이 좀 최대치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영업이익 쪽으로는 좀 아쉬운 이제 그쵸.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HBM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만 판매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찍히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기대만큼은 안 나왔고 이제 컨퍼런스 자체가 3분기 매출에서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까지 될 거다라는 거를 좀 가정하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건데 이번에 납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하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매출액은 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SK 하이닉스한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까지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이제 증권가에서 예측이 나오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좀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한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우리가 실적을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이게 HBM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진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래서 HBM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에 이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도 마찬가지고 주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폰에 대한 선두주자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AI 폰 갤럭시 S24가 먼저 출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량의 1등을 이제 단기적으로 찍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폰 관련된 사업 쪽으로도 지속적인 점유율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살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HBM뿐만이 아니라 AI폰,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저렴해진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고점이 이제 거의 9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가격은 6만 원을 깨고 59,200원대 가격대로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미래 성장 기대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대적으로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AI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전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AI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석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검색 1위를 차지하면서 확실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이야기인데요. 오늘 내놓은 이야기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 그리고 바닥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또 시장에서 조금 안 좋았던 네. 섹터인데요. 우진엔텍입니다. 네, 오늘 원전주가 악재가 좀 나오면서 대다수 상당히 시장 대비 낙폭이 좀 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진엔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의 전자, 계측 제어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전 가동 필수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섹터가 잘 가게 되면은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보면서 실적이 좀 늘어나는 구조로 사업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4곳, 그 다음에 화력 발전소는 5곳에서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소 관련해서도 테마가 생겼을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 원전 계획 기대감입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 국내 체코의 어떤 이슈를 떠나서 지금 국내의 어떤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연말에 정부에서 SMR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를 4기를 지금 건설할 계획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언급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연말 안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원전 섹터에 힘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진엔텍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종목에게도 좋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가장 지금 우려감이 있는 체코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한 어떤 계속적으로 컴플레인을 지금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크게 낙폭을 좀 보였던 부분인데 일단 정부의 입장과 체코의 입장은 뭐 그렇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했던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건 맞지만 일단 지금까지 어떤 과정들이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거고 사전에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체코 같은 경우 또 이제 방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체코 쪽에서 이게 만약에 지금 틀어질 정도의 어떤 큰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굳이 한국까지 올 확률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코도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원전 기술에 대한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방한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문제인데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넘겨줬던 회사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지금 그리고 체코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될 원전 기술 같은 부분들은 사실 독자적인 기술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천 기술과는 좀 다르다는 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기존에 이미 다 얘기를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게 부각이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렸을 때는 차라리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실제로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는 일단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59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미 상반기 때 30억 원 이상을 달성하면서 뭐 크게 늘진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꾸준하게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과거 고점이 지금 51,3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급등이 이번 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2만 원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과거 고점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약간 보류를 해야 되겠지만 저점 만든 그 이후에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우진엔텍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 30 박철순 이사의 첫 번째 종목으로 우진엔텍 만나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저점을 만든 이후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말씀해주신 이 정부 원전 계획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좀 체코 이슈에 많이 희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보고 갈게요. 먼저 김민성 이사님, 사실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갈지 아니면 그저 길게 가져가야 할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대응 전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하자 이렇게 한마디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에는 붙기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보다는 훨씬 더 상승할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적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기업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걱정 없이 우리가 접근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펀더멘탈에 주목하면서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 바라보겠습니다. 박철순 이사님, 우진엔텍 대응 전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원전은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때문에 이제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과 계속 협력 관계들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원전주는 이번 체코 이슈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볼만한 섹터입니다. 지금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원전주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이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분간은 관망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만들고 반등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서서히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단 부분에 저항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25,000원 위부터 저항이 좀 생기기 때문에 25,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28,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분할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 상방 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손절가 끌어올리시면서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61선 붕괴 시에는 일단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재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진엔텍 가격 전략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원전은 메가 트렌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에이징랜드는 이제 AI 가속기 칩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 5번째로 이제 가속기 칩 개발을 소식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약간 윗꼬리를 보여줬지만 한 19%까지 장중에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 가속기 칩이 중요한 모멘텀이 슈퍼컴퓨터 전용 이제 가속기 칩의 개발을 세계에서 5번째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라든지 항공우주 그리고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같은 미래 첨단 기술의 좀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슈퍼컴퓨터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메가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 시기에 슈퍼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이징랜드가 AI 가속기 칩을 지금 생산하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국내부터 좀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어서 실적에 대한 수혜가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글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지금 AI에 대한 버블 논란을 좀 잠재우는 모습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드 기업 쪽이 수익성이 만들어져야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구글이 그거를 실적이 잘 나옴으로써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됐던 AI 과잉 투자에 대한 패닉셀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파두랑 ESSD 모듈 고효율 전력 전용인 반도체에 대한 개발 양산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효율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대한 모멘텀도 하나의 좀 상승 트리거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설립을 한 뒤에 대만용 이제 TSMC랑 협력을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내에 대한 모멘텀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에이징 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좀 더 주목을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에이징 랜드는 현재 기준에서도 좀 긍정적인 뷰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민성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에이징랜드 만나봤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급등세 보여주고 그래도 윗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색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4%대 후반 급등했던 HK 이노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수익도 많이 챙겨 드렸었던 종목인데 일단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적은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약간은 좀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일단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0.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기대치보다는 좀 낮았지만 뭐 크게 실적이 급격하게 떨어진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컨디션과 같은 이런 제품들이 F&B 사업 쪽에서 하는 건 있는 건데 F&B 사업 쪽에서의 매출이 좀 급감했던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회사가 전문의약품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H&B 쪽에서 좀 약간 부진했지만 전문의약품만 잘 가면 이 회사는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이 3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3% 정도 상승을 했다는 부분. 그래서 H&B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좀 보였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이 K캡이라고 해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이 순항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세는 역시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1, 2, 3분기를 누적해서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7% 정도 영업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수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자 제약의 공급 계약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 매출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제품인데 이게 이제 4분기부터 매출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높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력 제품인 K캡 같은 경우가 전 세계 한 46개국 정도 이상에서 지금 품목 허가라든지 판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는 지금 시작을 했고요. 중남미도 연내에 한 5개 정도가 판매가 될 것 같고 미국도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허가가 나고 판매가 시작하면 동사의 리레이팅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도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의 두 번째 종목 HK 이노엔이었습니다. 오늘 기관 매수 상위로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문 의약품 분야에 주목하자 특히 K캡 매출액 성장세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역시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박철순 이사님, HK 이노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고가 돌파 기대감입니다. 일단은 지금 최고가가 네. 5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속도 그리고 실적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시장의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기관들이 오늘 또 오랜만에 10만 주 이상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도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당연히 전고점입니다. 저항 나오면은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2,000원이지만 2차 목표가는 6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 저희 에이징랜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이제 박철순 이사님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 트렌드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도 메가 트렌드지만 AI 가속기, AI에 대한 모멘텀 자체도 이제 메가 트렌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첨단 산업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제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AI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에이징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차트가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한마디 AI 가속기 역시 메가 트렌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김민성 이사님,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요거는 조금 주의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신 금양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이제 좋은 흐름이 보여주면서 8.5%가량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주식을 이제 1000만 주 회사의 무상으로 이제 증여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1000만 주를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를 하고 이제 그걸로 자본금 확보를 한 다음에 기업이 이제 현금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한다 보시면은 결국은 이 1000만 주를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버행 리스크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 이슈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이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주주 비친화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이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금 주식 개수를 늘려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가에 좋지 못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부정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지금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투심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투심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고 이거를 좀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지속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가 측면에서는 좀 지속적인 하락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19만 4천 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추세를 완벽하게 돌린 구간이 아니라 약간 반발 매수세가 한번 들어온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 구간이라서 우리가 무리하게 지금 바닥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반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심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 공시가 풀릴 때까지는 우리가 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아직은 관망으로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김민성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금양, 주의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철순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줬던 한국전력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추가 단기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네. 첫 번째로는 전기 요금 인상 효과를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죠. 일단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동사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전기요금 특히나 이제 산업용 전기를 좀 인상을 했던 건데 9.7%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연간 기준으로는 한 4조 7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는 상당히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여전히 높은 부채와 그리고 비용, 이자들입니다. 일단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한전이 지금 지난해 이자 비용만 4조 5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기 요금 인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이거를 충당하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으로 아주 큰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좀 더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고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좀 더 차선책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도 올해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는 부분은 동사의 또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단기 주가의 어떤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회사의 어떤 재무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 그 중에 하나가 요금 인상이었는데 일단 이게 나왔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을 치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전고점 또는 최고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추가적인 전기 인상 요금이 나와준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산업용뿐만 아니라 일반이라든지 또는 주택용 이런 전기요도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최고점을 좀 뚫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좀 중장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 30 박철순 이사의 세 번째 종목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사실 10월 내내 거의 기관이 매집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기관 매수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기대 포인트와 우려 포인트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자, 역시 세 번째 종목 대응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김민성 이사님, 금양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음이 들리는 종목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의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철순 이사님, 한국전력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고점은 넘었다 최고점까지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